네, 하루에 1,500명이 넘는 환자가 나오고 있지만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되면서 급등세는 어느 정도 막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금의 유행이 증가하지도 또 줄지도 않는 정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의 방역 조치를 유지하면서 추석까지 백신 접종을 더욱더 늘리면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유재복 해설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달 초에 4차 유행 시작 직전에 하루 확진자는 500명 안팎이었습니다. 지금 3배까지 늘어났는데요. 다만 이 방역 당국은 이 정도에서 환자를 누르고 있는 것이 해외의 5배, 10배 폭증하는 상황보다는 낫다고 평가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번 유행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 가장 큽니다. 예. 외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 이제 160개가 넘는 나라에서 보고가 돼 있을 정도니까요. 그랬는데 외국 상황을 보면 대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지정되기 전보다 하루 확진 환자가 5배에서 10배가량 늘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번 4번째 유행이 시작되기 직전인 7월 초쯤에 한 500~600명 정도 하루에 발생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한 600~700명 정도, 그러니까 한 3배 정도가 늘었거든요. 방역 당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3배 정도에서 막고 있다. 그 이유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최근 들어서는 등락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려했던 폭등세, 2,000명, 3,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폭등세는 억제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꽤 긴 기간 동안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백신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시점이 되면 이 유행이 잦아들 것으로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백신이 언제부터 효과를 나타내서 이 유행이 이제 조용해질 것이냐?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 백신이 계획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접종이 늘어나면서 아직은 안심할 수준이 안 되고요. 70% 목표는 달성해야 되니까 추석 전쯤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로부터 한 1~2주쯤 지난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는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 것 같다, 이런 것이고요. 지금 지표는 일단 이동량이 어쨌든 휴가가 끝나면서 이동량이 조금씩 줄고 있는 것들, 그로 인해서 비수도권의 환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지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폭증세는 좀 누르고 있지만 여전히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이 중장년층보다 또 젊은 층의 발생률, 치명률이 좀 눈에 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쨌든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로부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부터 위중증으로의 전환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또 한 2주쯤 후에는 사망자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 환자는 크게 늘었는데 위중증이나 사망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 고위험군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요양시설 이런 분들이 접종률이 거의 9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위중증이나 사망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젊은 층은 이제 늘어나는 추세죠. 그것은 젊은 층이 새롭게 위험에 노출됐다는 변화가 아니라 환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층이 늘어나는 것인데 젊은 층이 그러다 보니까 위중증이라든가 사망률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은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나 고위험군들보다는 활동력이 좋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는데 수치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20세에서 49세, 20살에서 49살까지 청장년층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발생 비율이 전체의 딱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령층에 집중돼 있던 것보다는 지금 이제 상당히 변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연령대로 봤을 때도 20대가 18%로 가장 많습니다. 이게 좀 달라진 것이고요. 연령대별 치명률은 여전히 80세 이상이 상당히 높지만 20, 30대의 그러니까 사망자도 조금씩은 늘고 있다,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최근에 발생 상황 가운데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외국인 집단 감염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강원도 동해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외국인 집단 감염의 특징이 좀 있다고 하고요. 또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죠.
그 동해시는 지난 이달 들어서 확진 환자가 102명인데 예. 이 가운데 58%가 외국인입니다. 예. 지금 외국인들이 뭐냐면 계절 노동자라고 해서 농촌이나 이런 곳이 지금 뭐 수학기입니다. 예. 수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 일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공장 노동자들 가운데 외국인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그 확진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지금 특히 경상남도 쪽, 그 다음에 전라도 쪽,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확진 환자들이 많은데 원인을 보자면 이분들이 산밀 환경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이제 거주를 합니다. 뭐냐면 이분들이 일하는 공장들이 되게 밀접, 밀집, 밀폐 이 세 가지 환경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특히 주거 형태가 좀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이 되게 이제 가건물 조립식 패널로 만든 가건물인데요. 한 방에 2명이나 3명이 같이 사용을 하고 음식이나 식사도 같이 합니다. 예. 그런 특징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한 사람이 걸리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데 내국인으로 전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생활은 철저하게 외국인끼리 생활을 하거든요. 예. 집단 감염이라면 대부분 한 국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같이 생활하는 특징이 단위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그 한두 달 전에는 이슬람교도 외국인들이 많이 걸렸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특정 종교 행사라든가 음식을 먹는 행사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이 감염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이제 바로 불법 체류 외국인들 등록이 안 된 분들은 백신 접종이라든가 이런 방역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분들을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센 백신을 맞추는 방안, 이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고 오래전부터 이분들은 체류가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묻지 않고 검사를 해주거나 그 백신을 놔주는 그런 정책이 지금 계속해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잘 홍보한 뒤에 한 번 맞는 백신으로 접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집단 감염의 전파는 막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얀센 백신의 자율 접종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이 부분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델타 변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163개 나라에서 델타 변이가 보고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퍼졌는데 이것 때문에 끝이 보이지 않았던 확산세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조금은 안정세를 찾아간다는 보고도 나왔다고요. 네, 뭐 한때 그 확진 환자가 뭐 10만 명을 넘었던 인도,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 영국 이런 나라들 눈에 띄게 확진 환자 수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워낙 강해서 한때는 그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환자들이 늘었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세계보건기구가 주간 역학 보고서라는 걸 매주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문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신규 확진 환자가 450만 명으로 이제 2주 연속 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망자도 6만 8천 명 정도니까 1% 정도밖에 늘지 않았다. 그래서 원래 6월 중순 이후부터 굉장히 한 2달 동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환자가 늘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는 것들이고요. 지역별로 봐도 서태평양이라든가 미주 지역만 조금 한 10%대 늘었고요. 나머지 지역은 비슷하거나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 사망도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의 사망률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여간 그 창궐기는 아니다.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도 지금 델타 변이가 계속해서 번지면서 거리 두기를 중심으로 계속해왔던 방역 대책 자체를 좀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확진자를 막는 것보다 위중증 환자 위주로 관리하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요. 지금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 감염력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바이러스 기존에 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은 환자 발생을 막는 쪽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오늘 몇 명이 발생했고 몇 명이 늘었고 이런 것만 관심을 갖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의료 역량들 그러니까 병실이라든가 의료 인력들의 소모만 계속되고 실제로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권은 4단계고 비수도권은 3단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거리두기라는 방역 대책의 최고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1,500명 이상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것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일 때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환자의 발생 숫자보다는 위중증, 치명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은 독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독감이 매년 전 세계적으로 몇십만 명이 걸리고 몇만 명이 사망을 하는데 우리가 독감 때문에 마스크를 쓰거나 사람이 모이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예.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독감의 치명률이 0.1%로 관리 가능하다고 보니까 백신을 맞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독감이 창궐할 때만 조금 조심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 예. 이것이 바로 이제 위드 코로나거든요.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는 지금 그 방역 당국에서 보는 것은 10월쯤이면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정책을 크게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예. 그 전제 조건은 연세가 많은 고령층들은 90% 정도, 그다음에 성인은 80% 이상 접종을 백신을 맞아서 네. 어느 정도의 집단 감염이 담보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환자 발생도 어느 정도 줄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정책 전체를 한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과 이렇게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다음 달쯤에는 전체적인 방향의 큰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말씀 종합해 보면 위드 코로나를 도입하려면 추석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좀 접종률이 올라갔을 때는 위중증 환자 위주로 관리를 하는 위드 코로나 시행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백신 접종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백신 접종 어느 정도 왔는지 궁금해들 하시는데요. 최근에 50억 회분을 넘겼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나라별로 격차가 매우 심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한 60억 명쯤 된다고 보면 50억 회분을 맞았다고 하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80%가 맞았다고 봐야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볼 때 뭐 집단 면역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거고 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편차가 너무 심한 거죠. 많이 맞는 나라는 엄청나게 많이 맞고 선진국들이. 그렇습니다. 네. 주로 선진국들이 그렇고요.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백신을 단 한 명도 맞지 않은 나라가 3개 나라가 있습니다. 네. 북한이 있고요. 부룬디라는 나라가 있고 에리트리아라는 나라. 이 세 나라는 아직 백신을 단 한 명도 맞지 못했거든요. 이런 차원들이 있습니다. 봐서 예를 들어 보자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50억 회분을 맞았는데 중국이 20억 회분을 맞았습니다. 5분의 3 정도가 맞은 네. 것이죠. 그다음에 인도가 한 6억 회분 정도를 맞았고요. 예. 이렇게 미국이 한 3억 6천 회분 정도를 맞았는데 이것은 뭐 이 세 나라는 워낙 인구가 많은 나라니까요. 100만 명당 100명당 몇 회분을 맞았느냐. 비율을요? 그 예. 비율을 보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100명당 179회분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거의 2번을 맞은 그런 예. 셈이 되는 것이죠. 우루과이도 154회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스라엘 같은 것도 149회분 이렇게 되는데 고소득 국가 거주민들을 보면 100명당 111회분 정도를 맞았고 이른바 저소득 국가는 100명에 2.4회분을 맞았다는 것이. 예. 국가별 편차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은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이 코로나19로부터 졸업을 한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적 이동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구촌이 보조를 맞춰서 같이 코로나19를 극복해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나라별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어느 나라는 이미 뭐 부스터샷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접종 얘기가 막 나오는데 어느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도 맞지 못하는 이런 나라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 퇴치에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추석 연휴 방역 대책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이제 2가지가 나올 겁니다. 하나는 추석까지의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이번 주에 끝나니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2, 3주 정도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석은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발표되는 추석 방역 대책은 그러니까 거리두기의 단계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닐 겁니다. 이번 추석에는 어떤 식으로 해서 감염을 최소화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무슨 뭐 그 차량 이동 시에 뭐 방역 대책이라든가 시골에 가서 누굴 만났을 때의 대책이라든가 유흥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든가 이런 대책들이 나올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2주 동안의 거리두기 대책이 큰 그림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두 개를 보면 추석 전까지 어느 정도 안정세를 끌고 갈 것이냐. 지금 총리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최근 들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이니까요. 이 줄어드는 추세를 어떻게 더 강화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고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제 지난 추석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를 했고 또 올해 설 같은 경우에는 집합 금지, 이제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 이런 식으로 좀 조였었는데 이번 추석에도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추석과 이번 추석을 비교해 보면요. 환자 예. 발생이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1,500명에서 2,000명까지 하루 환자가 나오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유행이 극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주민의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해서 이동량을 풀게 되면 사실은 이 1,500명, 하루 1,500명이라는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3,000명, 4,000명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환자 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추석에서 부모님들과 온 가족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정부는 이제 이와 함께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모더나 백신이 이제 도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추석 전에 200만 명가량이 더 맞을 수 있게 됐다고 하죠. 네, 그래서 추석 전에 이제 그 전 국민의 70%를 맞추는 걸로 1차 접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죠. 모더나 백신이 지난달 3주 차부터 이제 들어오는데 차질을 빚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3주 차 때 들어오기로 했던 물량이 못 들어왔고 또 이번에도 그 당시에 그래서 뭐 모더나와 우리 고위층이 전화 통화를 해서 제대로 들어오겠다고 한 물량이 또 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정부 대표단이 가서 한 1,000만 회분 정도가 이제 들어오는데요. 이게 이번 달에 이제 다음 주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면 지금 그 당초에는 18살에서 49살 사이에 이 접종을 일부 이제 좀 화이자로 돌려놨기 때문에 모더나 분량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분량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면 지금 그 18살에서 49살 사전 예약하신 분들이 추석 이후에 맞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은 다시 예약을 받습니다. 당겨서. 예, 할수 그렇습니다. 있도록. 그분들이 당겨서 추석 전에 맞을 수 있도록 한 200만 명 정도를 배려를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접종을 예약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미 예약을 맞추신 분들도 다시 들어가서 9월 6일부터 추석 전에 원하는 날짜를 지정을 하시면 예약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 하루라도 빨리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새로 예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원래 지금 10부제를 통해 갖고 예약을 받고 있고 나머지 이제 10부제하고 추가 예약 끝나고 나서도 계속 다음 달 17일까지 예약을 받는데요. 이분들도 언제든지 9월 6일부터 추석 사이에 예약이 가능해지는 것. 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석 전까지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 원활하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추석 연휴 방역 대책 발표되는 것도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